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최강 기사퍼스트의 권호석입니다. 자, 드디어 알고리즘 첫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알고리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는 합격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합격 전략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자, 비전공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막연한 두려움, 걱정들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런 걱정들이 있으면은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 진행을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리즘 정의부터 해서 차근차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비전공했다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 자신감을 잊지 마십시오. 됐죠, 그죠? 자, 그리고 합격하기 위한 방법들, 합격하기 위한 전략들은 제가 고민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제가 설정해드리는 방향대로 열심히 달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감만 가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신감과 합격 전략이 합쳐진다라면은 여러분들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이제 알고리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알고리즘은 학습하는 방법이 암기가 아닙니다. 암기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100% 이해 과목이에요. 개념 이해를 해야만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강의 한 강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오셔야 되고요. 만약 첫 번째 강의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첫 번째 강의를 이해를 못하는데 두 번째 강의를 따라올 수 없어요.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못하면 다시 강의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강의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기사퍼스트에서 게시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전화상담 게시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라든지 게시판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다음 강의를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석하는 과정들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알고리즘은 한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출제되었던 유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작업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순서도 알고리즘 중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좀 더 효과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합격 전략 강의에서 제가 각 이제 과목별로 해서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드리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학습을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합격 전략을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이 강의를 멈추시고요. 합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시고요. 합격 전략을 수강하신 분들은 계속 이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분석은 합격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고리즘 학습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해결 순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알고리즘은 생소해요. 그쵸?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했던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문제를 접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평소에 자주 봤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순서, 해결하는 순서의 절차에 맞춰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험지를 여러분들 받았을 때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해결 순서에 대한 틀을 제가 잡아 드릴게요. 이런 순서만 일단 여러분들 머리에 두시면요.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풀이하시면은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의 정의와 순서도의 정의, 다릅니다. 사실 순서도와 이제 알고리즘의 이제 정의는 다른데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실기 준비하시는 동안은 알고리즘이나 순서도나 뭐 같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 정사각형의 너비를 구하는 실습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런 실습 과정 자체가 없는데요. 자, 실습이 중요한 이유는 알고리즘은 암기가 아니고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리즘은 암기하는 게 절대로 안 됩니다. 암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알고리즘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즈 XP 운영체제를 개발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를 개발한다라면은 일단 분석 작업이 필요해요. 분석 작업 필요하고요. 분석하고 난 뒤에 알고리즘 순서도가 나옵니다. 알고리즘 순서도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떤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을 해서 코딩을 합니다. 코딩을 하고요. 그 다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결과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라면은 이것은 이제 제품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 공부하는 이제 파트는 이 전체 파트에서 순서도를 만드는 이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사실상 실제 실무에서는 그래서 코딩하고 결과 만드는 것까지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 가지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담은 절대로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실습하는 과정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은 순서도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가십시오. 개념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도 아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순서도가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순서도가 중요하고 순서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좀 고민을 해야겠구나. 자, 이런 개념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연습 문제를 이제 두 문제를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면은 연습 문제 여러분들 스스로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우신 내용 정확하게 여러분 개념 이해하고 있는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순서도, 알고리즘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이해가 안 되신다라면은 두 번째 강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강의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이해가 되면은 다음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정의. 시험에는 뭐 알고리즘의 정의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진 않죠. 이해를 하시란 얘기예요. 자, 알고리즘이란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차,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꼭 알고리즘이 컴퓨터에 한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해보셔도 동일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을 할 때까지의 한번 과정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개인별로 해서 조금은 다르겠지만은 분명히 절차는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일어난다. 그 다음 두 번째, 세수를 한다. 그리고 식사를 한다. 자, 옷을 입고 차를 타서 출근한다. 자, 이런 순서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라는 것이 사건, 사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머, 자, 개발자 입장에서는 출근을 해야 되는 이 하나가 어떤 목적이 되고 문제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근하기 위한 절차를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논리적인 절차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자, 논리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논리적인 절차. 자, 차를 타고 세수를 할 수 없겠죠? 자, 차를 탄다는 절차와 세수를 한다는 절차하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그죠? 그래서 이런 절차의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절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런 절차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순서도가 무엇이냐? 순서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절차, 이게 뭐예요? 알고리즘이 되겠죠. 자, 알고리즘을 표준화된 기호로 표시하는 것을 순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그 과정을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여러 사람, 개발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일된 기호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필기 때 배우실 때 ERD라고 배우셨죠. 개체관계도. 자, 이 개체관계도란 게 왜 필요합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을 할 때 혼자만 하게 되면은 이런 개체관계도라는 도구, 기법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은 여러 사람이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하고 구축을 하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기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언어를 통해서 한국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듯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그리고 순서도를 만들 때는 규칙화된 그런 기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기호를 가지고 표현한 것을 순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알고리즘의 정의, 순서도의 정의 아시겠습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논리적인 절차에 맞도록 그리고 알고리즘과 순서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순서 없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수를 한다, 뭐 일어난다, 와이셔츠를 입는다, 뭐 운전한다, 넥타이를 맨다, 뭐 식사한다, 뭐 회사에 도착한다. 자, 이런 하루의 일과가 있겠죠. 자, 이런 하루의 일과가 있을 건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일어난다, 세수한다, 식사한다, 와이셔츠를 입는다, 넥타이를 입는다, 자, 넥타이를 메고 운전한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한다. 맞습니까? 자, 이런 순서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순서는 대부분 비슷한 순서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순서를 시험에 출제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순서도 형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스타트, 엔드. 자, 항상 프로그램에는 시작과 종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리고 첫 번째는 일어나고, 그 다음 세수하고, 그 다음 식사. 자, 블랭크 나왔네요. 자, 2번 블랭크. 그 다음 운전하기, 회사에 도착하기. 자,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시험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과정을 순서도 기호에 맞도록 표현을 해보십시오. 자, 괄호로 채워보십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정리한 것을 이런 순서도 기호에 맞도록. 자, 스타트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자, 이 부분 네모로 표시됐죠. 조금 모양이 다르죠, 그죠? 자, 기호는 제가 강의 들어갈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1번과 2번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거냐. 자, 그것을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 만일 1번 블랭크를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입겠다. 2번은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논리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논리적인 절차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런 블랭크를 채우기 위해서 40개의 보기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40개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것을 선택해서 적당한 위치에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학습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주제, 지금 목적은 출근하는 거죠, 그죠? 출근하는 건데 목적이 뭐 진법 변환하는 문제가 나오고 석차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시험장 가게 되면 이렇게 블랭크, 5개의 블랭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으면 돼요. 자, 알고리즘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정의, 자, 개념 이해를 좀 다르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절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프로그램 개발 의뢰가 먼저 요청이 되겠죠. 자, 개발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석차를 구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달라. 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그런 의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가 되겠습니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 자, 석차를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랬을 때 석차를 처리하기 위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돼요. 절차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순서도,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 프로그램을 코딩하고요. 테스트는 디버깅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성하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내용은 분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순서도,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느냐. 자,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 절차 전체를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분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순서도를 작성할 수 있느냐. 자, 물론 순서도를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진 않죠. 자, 공단의 출제자의 의도에 맞도록 순서도가 나올 거고요. 자, 거기서 괄호를 채울 수 있느냐, 그렇게 문제가 주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순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분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순서도를 작성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고민하시면 되고요. 근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그램 코딩하고 테스트하는 부분. 자, 이것은 제가 강의 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여드릴 거지만은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건 아닙니다. 할 것은 아니지만은, 자, 이런 과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아셔야만 큰 숲을 여러분들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접 프로그램 코딩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는 그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디버깅은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꼭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 테스트하고 디버깅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직접 연습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디버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예를 가지고, 자, 알고리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죠. 자, 상당히 쉬운 문제지만은 처음 접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한 변의 길이를 입력받아, 자, 한 변의 길이를 입력받아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출력하는, 자, 정사각형의 넓이를 출력하는 순서도를 작성하시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답답하시죠? 자, 정사각형의 넓이, 그냥 수학적으로 구하라 라고 하면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서도를 작성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기호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자, 그 방식부터 해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이제 순서도를 작성하는 기호들, 그런 것들은 강의 중에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처리 조건은 S가 한 변의 길이를 저장하는 변수다. 그리고 A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저장하는 변수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자, 한 변의 길이. 자, 한 변의 길이가 있죠.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한 변의 길이와, 자, 그것을 한 번 더 곱해주게 되면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게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자, 이 공식, 이 절차만 여러분들 머리에 두신다면은, 자, 이것을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지만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형태로, 순서도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한 변의 길이를 저장하는 변수를 S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사각형의 넓이를 저장하는 변수를 A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 변의 길이를 변수 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변수라는 것은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넓이는 A라고 표현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A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S 곱하기 S,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변수, 자, 변수 형식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조금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자, 넓이를 구하라는 이 문제, 자, 이 목적에 맞도록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분석 단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자, 공식은 알고 계시죠? 자, A라는 것은 S 곱하기 S다. 예,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요. 자, 이것을 기본 형태인 입력, 처리, 출력 순서를 생각해서 순서도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 순서도의 기본 형태가 입력 부분이 있고요. 처리 부분이 있고 출력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입력 부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한 변의 길이를 입력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처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정사각형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정사각형 넓이를 구한 것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한 변의 길이를 입력받는다. 자, 그 값을 이용을 해서 공식을 이용을 해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자, 그 정사각형 넓이 결과값을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이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순서도를 작성해라라고 했을 때 자, 이런 핵심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은 순서도를 만드는 것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직까지 머리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머리에 정리되기 전까지는 알고리즘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해결의 절차, 순서를 이런 순서를 머리에 두십시오. 첫 번째는 문제 발생. 자, 문제 발생은 시험장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수는 없죠. 자,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분석을 해야겠죠. 자, 분석해서 핵심이 되는 키, 뭐예요? A는 S 곱하기 S.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이 분석한 결과를 순서도에 맞도록 괄호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버깅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순서도에 괄호를 채웠는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자, 이 네 가지 단계, 알고리즘 문제 해결의 절차다, 순서다. 그렇게 해서 머리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타트. 자, 시작과 끝. 자, 시작과 끝은 우리 순서도에서 자, 이렇게 타원 모양의 기호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 타원 모양의 기호가 뜻하는 것이 시작과 끝을 의미를 합니다. 자, 기호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다 기억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평행사변형 있죠. 자, 이렇게 해서 S 입력이라고 적혔네요. 자, 직사각형. 자, A에다가 S 곱하기 S 값을 대입을 하라.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등호가 뜻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된 것은 대입하라라는 뜻이에요. 대입. 자, 우변의 값을 계산을 해서 좌변에다가 대입을 하라. 만약 S 값이 10이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넓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곱하기 10, 100이 되겠죠. 그래서 우변의 값을 계산해서 좌변에 대입하라. 자, 이런 대입하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같다. 자, 이런 조건문을 이용할 때 등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변, 등호, 우변 하게 되면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대입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대입하라라고 할 때는 직사각형으로 표시를 해요. 자, 직사각형이 뜻하는 것이 처리문입니다. 처리문. 우변의 값을 계산해서 좌변에 넣어라. 자, 이게 처리가 되겠죠. 처리문을 뜻하는 거고, 자, 이 평행사변형은 입력이나 출력을 표현할 때, 자, 평행사변형으로 해서, 자, 입출력을 표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순서도는 기본 형태가 입력이 있고요. 처리, 출력이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 형태예요. 자,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한 변의 값을 입력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S에 한 변의 값을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S 입력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를 보게 되면은 S 값을 입력을 받으라는 거구나 라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처리를 해야겠죠.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한 변의 값을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 거죠. 자, 한 변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 곱해서 넓이를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S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는 S 곱하기 S. 자, 이렇게 처리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를 구했죠. 자, 이 A 값을 출력을 하면은 이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제 순서도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자, 지금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생소하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자, 디버깅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마지막 단계죠. 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순서도 만들고, 마지막 단계가 디버깅인데, 자, 왜 디버깅을 해야 되는지, 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처리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블랭크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블랭크 해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자, 지금 보시기에는, S 곱하기 S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답항 보기에는
S 곱하기 S만 있는 것이 아니라 S 곱하기 1, 뭐 S 곱하기 2, 뭐 S 곱하기 S 곱하기 S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답항보기를 보시고 S 곱하기 S 그래서 자 이것을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보시기에는 간단할 것 같지만은 시험장 가서는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해서 S 곱하기 2라고 여기에 1번 답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게. 그렇지만 이런 실수를 어떻게 막아야겠죠. 자, 알고리즘은 배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30점 배점에 한 문제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5문제가 출제가 되면 한 문제당 6점이 되는 겁니다. 2문제 틀리면은 신기술 동영이라든지 전산영어 한 개 과목의 배점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문제라도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을 검증하는 단계가 디버깅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디버깅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임의의 한 변의 값을 입력해서 순서도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여기에서는 한 변의 길이를 9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도를 보시면요. 자, S가 뭐가 되는 거예요? S가 9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자, S 입력 받아라. 첫 번째잖아요. 그죠? 자, S의 한 변의 값을 입력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임의의 수를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 9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 값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자, A는 S 곱하기 S 99, 81이 되겠죠. 그래요? 자, A를 출력하라. 자, A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A를 출력하니까 현재 A 값이 81이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순서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답을 입력을 해서 나온 결과 81과 여러분들이 한 변의 길이 9가 한 변의 길이가 9가 되고 9 곱하기 9가 81이구나. 자, 여러분들이 수기료에서 구한 결과가 맞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구한 결과와 순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출력 결과가 같은지를 비교해서 같다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선택했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S 곱하기 S가 아니라 실수해서 S 곱하기 2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디버깅 하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 S가 9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9, 2, 18 이렇게 되겠죠. 자,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자, 18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한 결과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핵심이 되는 처리문이 잘못되었다. 순서대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디버깅이에요. 자, 이 디버깅을 하지 않고 알고리즘 만점 받을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장 가셔가지고 자, 이런 표를 만들어서 자, S란 변수값 9, A는 81이더라. 그때 출력값이 81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버깅은 작성한 순서도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단계가 되고요. 자, 임의의 값을 입력해서 사람이 구한 결과 그리고 순서도에 의한 결과가 같은지를 맞춰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디버깅을 하라라고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습니다. 자, 디버깅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디버깅의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실제 프로그램 코딩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순서도죠. 자, 순서도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실제 프로그램 코딩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구현이죠. 이건 뭐예요? 설계죠. 자, 설계한 것을 프로그램으로 코딩한 것을 제가 소스를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계한 그 순서도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자, 물론 자, 비주얼 베이직 이것은 제가 비주얼 베이직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건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설계자, 분석가가 몸값이 비싼 이유가 설계만 하면은 구현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프로그램 언어, 자, 그 회사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을 해서 그대로 그 문법에 맞도록 표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스타트, 시작이죠. 자, 시작을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서브 메인. 자, 문법은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개념을 잡으십시오. 자, 스탑. end serve.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 프로그램 종료하겠다. 똑같아요. 순서도 하고. 자, 그 다음에 S를 입력받겠다.
자, s를 입력받겠다. 그럼 s를 입력받아서는 변수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s라는 변수에다가 우변을 보니까 input box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라는 이런 박스를 설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박스가 나와요. 자,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input box라는 것은 비주얼 베이직에서 이용하는 자, 이렇게 값을 입력받기 위한 박스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문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셔도 되죠. 자, 그럼 핵심이 되는 처리문은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 다음 A를 출력하라. 출력할 때는 메시지 박스.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실제 프로그램 코딩한 것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주얼 베이직 화면이고요. 자,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자, 10이라는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니까 어때요? 100이란 값이 출력이 되었네요. 자,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갔죠. 자, 한 단계 한 단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십시오. 자, 서브 메인. 자, 시작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려왔죠. 자, S에다가 input box. 자, 이 메시지를 보여줘라. 자,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입력받은 값을, 그러니까 우변의 값이 되겠죠. 자, 그 값을 좌변에다가 대입하라. 대입하라. 자, 이게 실행됨과 동시에 이렇게 창이 뜨는 겁니다. 창이 뜨고 여기다 10이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확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자, S라는 값이 이제 얼마가 입력이 되었죠? 자, 여러분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내부적으로 S라는 변수, 자, 메모리에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10 하게 되면은 좌변에 대입하라. 자, 대입, 자, 좌변에 대입하면은 A는 얼마가 됩니까? 100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단계에 넘어가니까, 자, 메시지 박스를 이용을 해서, 자, A를 출력하라. 이런 명령을 만났네요. 그럼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 이것을 실행 파일로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면은 한 변의 길이를 입력받아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디버깅의 중요성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디버깅, 자, 이게 2라는 값을 가졌을 때 말씀을 드렸죠.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오겠죠. 당연히 10이라는 값을 입력받으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2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코딩하는 사람, 구현하는 사람은 오류를 발견할 때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은 컴퓨터가 없어요.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직접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디버깅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디버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프로그램 코딩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자, 프로그램 코딩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왜 디버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아시란 얘기예요. 답항목에서 여러분들 잘못 선택하셨으면은 디버깅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연습 문제 하나 제가 제시를 해볼게요. 자, 화면 멈추시고 여기 1번 블랭크 나와 있죠. 자, 이 1번 블랭크를 채울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풀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입력받아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순서도를 작성하시오. 자, 시험장에선 디버깅 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요. 자, 일단 생각하셔야겠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문제가 주어진다. 자, 문제 발생이죠. 자, 문제 발생은 지금 현재 주어졌습니다. 주어졌고요. 문제 분석해야겠죠. 자, 문제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래 보십시오. 그래서 자, 여기서 x하고 y가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뜻한다. 자, 저장하는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x, y. 자, 넓이는 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이 어떻게 구하죠? x 곱하기 y가 되겠죠. 자,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순서도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자, x하고 y 값을 입력하라. 자, 입력하는 부분이 먼저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뭡니까? 처리문이죠. 처리문. 자,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1번 블랭크 답항보기를 보니까 x 곱하기 y도 있고, 자, x 곱하기 2도 있고, y 곱하기 2도 있더라. 자, 여러분들 분석한 결과 그대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찾아서. 됐습니까? 그래서 A 값을 출력하라. 출력. 이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만 개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1번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시험장 가서 여기서 멈추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5개의 블랭크가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쉽다라고 해서 답을 순식간에 놓고 뭐 데이터베이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뭡니까? 자, 순서도까지 이제 채웠으니까 디버깅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x에다가는 5, 자, y에다가 6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x는 5, y는 6. 자, 그럼 사람이 구하게 되면은 얼마 값입니까? 5, 6이 30이 되겠네요. 자, 순서도를 통해서 30이 나오는지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x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 자, 출력하라. 30. 자, 이렇게 해서 30하고 여러분들이 구한 결과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x 곱하기 2로 되었으면은 잘못된 답을 선택을 하셨으면은 잘못된 결과 디버깅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제어가 되는 그런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화면 멈추시고 고민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 문제는 두 수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양의 정수. 자, 두 개의 양의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합을 구하라. 이것도 엄청 간단하죠. 뭐, x, y라고 얘기를 했고요. 합을 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가 주어졌네요. 자, 문제는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 발생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분석을 해야겠죠. 자, 합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s는, 자, x, 자, 더하기 y를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1번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x 더하기 y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두 개의 양수를 입력을 받아서 합을 구하라. 뭐 혹은 뭐 차이를 구하라. 곱을 구하라. 나눗셈을 구하라.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기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때에 맞춰서 처리문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버깅 하면 되겠죠. 자, 뭐 6, 뭐 9 해서 더하면은 15. 자, 15라는 결과가 순서도에 통해서 순서도의 결과가 같은지를 여러분들이 구한 결과가 같은지를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15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이 어렵진 않죠.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문제 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리고 알고리즘 기본 개념 알겠다. 순서도가 무엇인지 알겠다. 라고 하셨으면은 잘 학습을 하신 겁니다. 자, 많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다음 강의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한 단계 한 단계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